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올 연말 경북 지역에 철도 6개 노선이 개통하면서 4통 8달 철도 교통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통되는 노선은 동해 중부선, 포항에서 삼척 구간과 중앙선 복선 전철, 도담에서 영천 구간, 포항에서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과 이천에서 문경을 잇는 중부 내륙선입니다. 여기에 대구권 광역전철, 구미에서 경산 구간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구간도 개통하는데요. 철도교통은 정체가 없고 많은 화물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데다 정시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 도시 발전의 기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연말에 개통하는 지역의 철도들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고요. 아울러 내일 국회 법사위에 재도전하는 달빛철도도 반가운 소식 전해지길 바랍니다. 1월 23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현재 영양과 봉화의 한파경보가, 나머지 북부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영하 12도, 청송 영하 13도 등 북부 산지와 내륙 모두 영하 10에서 13도의 안팎의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예천 영하 4도, 의성 영하 4도, 영주와 봉화 영하 7도 등으로 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빙판길과 도로에 살얼음이 끼겠습니다. 보행과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이 대한민국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인 그린대로의 12월 정보 제공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7월에 오픈한 그린대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린대로의 지자체관을 구축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안내하였고요. 또한 지역 기반 실생활 정보 제공 플랫폼 동네 작가에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대로 지자체관 구축을 완료한 전국의 139개 시군 중 예천군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예천군은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외에도 군청 홈페이지에 귀농 정보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권용준 예천군 농정과장은 전국의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군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칼바람이 불어오면서 몸을 절로 움츠리게 되는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대부분에서 영하 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도에 그치면서 내일까지 계속해서 기온은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두꺼운 겉옷과 방한 용품으로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2차 전지 특화기업 취업 매칭데이가 열립니다. 포항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앵커 기업과 관련 업체가 다수 포진돼 있고 오는 2027년까지 12조 원 이상의 투자가 계획돼 있는데요. 이번 취업 매칭데이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2차 전지 기업에 잇따른 포항 투자로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채용 상담관과 취업 컨설팅관, 이벤트관 등이 준비됐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 기업이 직접 취업 관련 상담을 하고 입사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차 전지 산업에 관심 있는 취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온라인 채용관에서 구인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입사 상담과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행사가 구직자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구인 기업에게는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초속 8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0.5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6cm의 눈이 쌓여 있으며 당분간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낮은 영하 2.6도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으며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3.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3에서 5m로 계속해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되었으며 섬 일주도로 내수전 터널에서 주감 구간이 월파로 인해 통제되었습니다. 설 연휴에 대비해 울릉도 뱃길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선박 점검이 시행됐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울릉도 귀성객 및 관광 여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포항과 울릉도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2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의 여객 구명 장비, 소화 설비 및 전기 시설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로 화재 탐지기 작동 여부와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는데요. 포항운항관리센터는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 중 귀성객 및 관광 여객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 및 여객 수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 착취 논란에 필리핀 정부가 인력 송출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일선을 기다리는 농어촌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경북 영주시가 필리핀 현지에서 계절 근로자를 직접 선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덕 영주 농업기술센터 농촌 인력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많은 시기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네. 농작업 근로를 목적으로 단기간 시포 90일, 2A 5개월, 2A 5개월 플러스 추가 3개월 연장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고용할 수 있는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네. 작년까지 영주시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 주민 또는 결혼 이주 여성의 봉급 가족을 초청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농가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대농 위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운영 방식에서 고용 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농에게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네. 일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형 방식으로 유치하여 공동 숙식 및 체류하며 운영 주체인 지역 농협을 통해 단기 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농가의 인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보니까 90일, 5개월, 또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연장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네요. 네네. 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직접 계절 근로자를 선발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영주시는 이제 그 미래지향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해 민선 8기 농경 분야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농촌 인력난 해소로 정하고 지난해 첫 조직 개편 시 농촌 인력 전담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이후 영주시는 농촌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특히 국외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추진 방침을 사인 또는 단체와 연계 없이 직접 접촉하여 체결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4월 5일 필리핀 노달스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파견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직접 채용하는 거네요? 네네, 직접 체결하였습니다. 네네. 네, 업무 협약 체결 이후 149명의 필리핀 노잘레스시의 계절 근로자를 유치한 결과 고용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박남서 영주시장과 심재현 시의장께서 노잘레스시 현지에 방문하여 국제 우호도시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네.
이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파견에 대한 추가 합의도 체결했는데 합의 내용은 고용주로부터 성실 근로자로 추천받은 경우 재입국, 재배치를 우선 보장받는 것과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주시 실무팀이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최종 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이런 추가 합의를 근거로 이번에 직접 현지에 가서 계절 근로자를 선발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149명 계절 근로자를 그 현지에 가서 직접 채용을 하신 거죠? 네네, 필리핀 로달스시의 근로자만 이제 149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와서 그 근로자들이 일을 한 거고요. 네네, 영주시에 와서. 그렇군요.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자체가 이렇게 직접 현지에 가서 계절 근로자를 선발하는 일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네네. 현지의 실무팀이 직접 가서 선발하는 저희 주된 이유는 양국 지방 정부가 브로커 개입 없이 투명하게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네. 나아가 우리 지역 장목별 영농 방식에 적합한 계절 근로자를 현지에서 직접 선발하여 면접 및 교육을 통해 입국 시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고혈압 등 건강상 이유로 체류 기간 중에 출국하는 일도 있어 네. 이런 선발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이제 계절 근로자의 무단 이탈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네. 브로커를 통해 계절 근로자를 운영 시 송출 비용이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계절 근로자의 월급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왔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더 길게 일할 수 있는 불법체를 선택하고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접 이제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계절 근로자를 선발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선발을 하셨나요? 네. 신규 계절 근로자 선발은 신장 체중 측정 및 혈압, 혈당, 생명 여부 등 기본적인 건강 테스트와 외발 수레 끌기, 사다리 타기 등 체력 검정을 한 후 개별 면접을 통해 영농 경력, 공동생활 적합도, 농기계, 한국어 능력 등의 확인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성실 근로 재입국 예정자와 신규 선발 계절 근로자에 대해 한국에 대한 정서, 예절 안내 등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전년도에 계절 근로자를 경험한 가정을 방문하여 현재의 생활 조건을 확인하고 향후 계절 근로자로 일한 수입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들어보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체력 테스트와 함께 이제 면접까지 직접 보셨는데 지금 필리핀 정부가 인력 송출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예, 이게 해제가 돼야 이번에 선발한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일단 국가 간 외교적 문제가 이렇게 악화될 경우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문제로 인해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필리핀 로달스 시에서는 시와 의회 모두 한 목소리로 정상화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네. 필리핀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우리도 경북도 농식품부, 법무부에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영주시의 계절 근로자 사업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네. 2022년에 총 108명을 유치했으나 이 중 33%에 달하는 36명이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36명이나요? 네네. 하지만 지난해엔 연장 근로 인원을 포함해 총 414명의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였고 무단 이탈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예. 계절 근로자들은 영주 지역 40여 농가에 인삼, 사과, 생강 등 주요 작물의 수확과 정리 작업에 일손을 보탰는데 고용 농가는 물론 근로자들의 만족도 매우 높았습니다. 네. 함께 일하며 생활했던 시간들로 인해 출국 환송회에서 눈물을 보이는 근로자도 있었고 내년에도 함께 하자며 달래주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고용 관계가 아니라
농가와 근로자 간의 영농 파트너십이 장기적으로 형성되도록 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률이 2022년에는 33%였는데 지난해는 0.6% 크게 떨어졌네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기에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네, 되돌아보면 영주시는 유치 인원 확대보다 무단 이탈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을 언어소통 도우미로 지정 배치하여 네. 약간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농가에 방문하여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지난해 6월 30일부터 새롭게 시행한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체류기간 추가 연장의 효과도 있었고 네. 성실하게 일해서 고용주로부터 추천을 받을 경우 매년 재입국, 재배치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계절 근로자로 다시 이제 성실하면 다시 이제 재입국해서 재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의 농가들도 계절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나 조건을 제대로 마련하고 또 잘 지켜야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계절 근로자 임금은 근로 유형별로 다르지만 모두 24년도 최저임금 이상이며 하루 8시간 기준 근로시 월 206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예. 월 급여에서 숙식비 공제는 15에서 한 20% 정도 적용됩니다.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고용 농가의 의무 가입이며 이는 시에서 지원합니다. 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비닐하우스, 일반 컨테이너, 창고 계절 숙소는 기준 미달로 계절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농가와 계절 근로자의 중개를 영주시, 시에서 이제 직접 맡아서 하는 만큼 양측의 소통과 또 적응을 위해서 영주시가 좀 애를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영주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 전담 소통 채널과 해외 지자체 운영진과의 소통 채널, 네. 고용주 대상 소통 채널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 언어소통 도우미와 함께 상시 출장 및 수시 면담을 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네. 또한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근로여건, 임금, 의식주 등 근로자의 고충도 살필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영주시는 현재 인구 감소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농촌 지역은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의 정주 인구의 확보를 위해 계절 근로자 입국한 성실 근로자에 대해 장기 체류 비자를 부여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 농촌 소멸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영주시의 계절 근로자 현지 선발이 잘 정착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덕 영주 농업기술센터 농촌인력팀장이었습니다. 책을 좀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다짐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구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독서관장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고 하네요. 박나연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은 지난해 7월에 새롭게 재개관했는데요. 탁 트인 개방형 공간에서 독서와 교육은 물론 휴식까지 가능해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체험 행사를 포함한 독서 문화 행사인 2024 다시 책 읽을 결심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중간에 씨앗처럼 생긴 거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정통 자수에는 씨앗수라고 얘기하는데 기법은 그렇게 3가지밖에는 없어요. 아이가 나오셔도 되고 어머님이 나오셔도 되고 인원수만큼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이파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놨잖아요. 걔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나왔던 바늘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구멍으로. 대구 신천동에서 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프랑스 자수 수업이 있다고 해서 저기 참여하게 되었어요. 책도 대여하러 자주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해서 같이 참여하기도 해요. 아이들과 조금은 어려운 프랑스 자수를 같이 해보니 어려운 걸 또 협동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이렇게 책만 보는 곳인 줄 알았는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으니 같이 가족 단위로 참여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성등에서 왔고요. 지금 초3 아이 학부모입니다. 도서관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강좌 있는지 좀 자주 살펴보기도 해요. 제일 좋은 점은 무료라는 점이 제일 좋고 그리고 무료이지만 퀄리티가 되게 좋다는 점이 좋아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것도 되게 소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구에서 온 15살 김세연입니다.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지금 방학인데 여기서 무료로 만들기도 해보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족 체험이다 보니까 동생이랑 하다 보니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험 행사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네, 이달 31일까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 명언과 자신의 인생책을 인증하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열권 빌리러 왔어요. 대출 좀 주시겠어요? 네, 10권 대출 되셨고요. 2월 2일까지 반납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이벤트로 어린이들 10권 이상 대출하시면 지금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좀 적어주시고요. 홀로그램 키링 받아가시면 됩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 어린이실 담당 사서 박정순입니다. 아직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들 10권만 빌려가 이벤트와 신나는 겨울방학 2배로 읽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두 이벤트 모두 직접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 10권만 빌려가 이벤트는 어린이들이 본인 회원증으로 직접 10권 이상 도서를 대출하면 저희가 선물로 귀여운 홀로그램 키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나는 겨울방학 2배로 읽자는 평소 대출 건수가 10권인데 지금은 20권까지 대출이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네,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명언 이벤트나 인생 책 추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추운 겨울 도서관에 이용하셔서 훈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시민과 또 방학을 맞은 학생 모두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한 달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은 강좌실과 모둠 활동실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관과 전시관 등을 운영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 독서문학과 홍우경 사서에게 들어봤습니다. 새해를 맞아 책 읽기를 결심한 시민과 학생들의 독서 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해 책이음 신규회원 가입 이벤트, 프랑스 자수 책갈피 만들기 가족 체험 등 다양한 독서 권장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되는 1월 어린이 공작소는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체험, 미술, 공예 체험 등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고 도서관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어린이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매월 문화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월은 팝아트와 카드 코딩 체험을 운영하고 2월에는 대구 시민주간을 맞아 패턴을 반복해서 그리는 그림 기법을 활용한 젠탱글로 만드는 대구 역사 건축물 등의 체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학 기간 중에는 2월 봄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를 위해 언플러그드 코딩 로봇인 오조봇을 활용한 코딩 프로그램과 그림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월부터는 성인 대상으로 시창작 교실 등 정규 평생 강좌와 어린이 대상으로 한국사 보드게임 등 토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초등 3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형 도서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돌봄 프로그램으로 학교 수업 종료 후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저녁 8시까지 학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늘보명 도서관 학교는 퇴직 교원, 전문 강사, 도서관 사서와 함께 사서 추천 도서 100선 읽기와 교과 연계 또는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네. 2월 2일까지 놀이집에서 신청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군위 골프고 논란입니다. 네, 군위 골프고 논란. 네. 골프장과 학교를 동시에 짓기로 한 사업이었는데 학교는 없이 골프장만 개장을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네, 대구 군위군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소식인데요. 20년 가까이 설립되지 못해 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설립도 않고 조성된 골프장은 1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에야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초래한 총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난해 세상을 떠나면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습니다. 네. 기존 법인 해산과 신규 학교 설립 검토까지 동시에 벌어지면서 사안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산타 골프고 이렇게 네. 하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위가 대구로 이제 편입됐잖아요. 네. 대구시 교육청이 그러면은 소관 부서가 되는 건가요? 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22일 학교법인 일봉학원을 대상으로 법인 해산 명령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봉학원이 학교 법인의 목적인 학교 개교와 재산 추전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골프가 없는 골프장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매듭을 짓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입니다. 근데 그 20년 가까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계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꼬인 걸까요? 네, 일봉학원은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 골프 특성화고 설립과 학교 실습장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경북도 교육청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일봉학원 측은 그해부터 학교 설립 신청과 취소를 거듭하다 2011년 9월부터 이마저도 중단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 20년 동안 학교가 세워지지 않은 건데요. 그러나 일봉학원 측은 지난 2018년에 학교 설립은 방치한 상태에서 골프장 부지와 학교 부지, 골프장 사업권 등을 한 민간업체에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공동 시행자가 됐는데요. 골프장은 업체가, 학교는 학교 법인이 세우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골프장은 완공이 된 거네요. 네, 골프장은 지난 202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설립 신청 등 관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일봉학원 측은 민간 기업 측에 인수금액 증액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만 벌였을 뿐인데요. 네. 하는 수 없이 다급해진 민간업체가 골프고 설립 계획을 대구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교명은 대구 국제골프고등학교로 학교 법인은 금우교육재단이라고 바꿨습니다. 국제골프고등학교? 네. 예. 학교 설립 허가를 받으면 골프장 수익금을 모두 학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수습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네. 해당 골프장은 2022년 12월에 경북도에서 조건부 등록을 받아서 1년간 영업을 했다가 대구시가 등록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지난 1일부터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법인 해산 관련 절차도 진행하면서 신설학교 설립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학교 설립을 검토해야 할 조건이 많고 골프장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시교육청도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았다며 학교 법인 해산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규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사안이
너무 복잡한데 네. 경북도 소관이던 군의군이 이제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행정처분 주체도 지금 달라진 거잖아요. 네, 이 과거 경북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경북도의 이해 못할 행정은 골프고 논란을 증폭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앞서 경북도가 골프장 임시 영업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당시 골프장은 준공전 토지 사용 허가도 없이 건축물 허가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북도는 이후에 공사가 모두 끝난 골프장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행정도 거듭했습니다. 그럼 학교 설립 계획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경북도가 사업 계획을 승인한 건 지난 2017년 12월입니다. 당시 일봉학원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까지 700억 원을 투입해서 군의군 소범면에 골프고와 골프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예. 당초 골프고는 프로 선수와 골프장 경영, 코스 관리 등 골프 산업에 특화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 120명을 모집하고 골프장은 각종 골프 대회와 골프고 학생의 현장 실습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 골프장 부지는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 또는 보전 관리 지역으로 골프장 건립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경북도가 2017년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서 골프장 건축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특혜 아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데요. 지난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상 학교 설립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북도가 사업 승인을 내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일봉학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경북도 교육청에 학교 설립 계획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일봉학원 측이 학교 설립 절차 없이 골프장 학교 부지와 골프 사업권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 승인 내용과는 달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경북도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나 보네요. 네, 당시 감사원은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행사 지정 취소,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 중지 같은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북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네. 지난 2022년 경북도 국정감사 당시 김교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과 협의도 되지 않은 사업이 어떻게 승인이 날 수 있었는지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고 골프고 설립 관련 서류가 누락되는데도 사업을 승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이제 책임이 넘어온 거잖아요. 네.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네, 현재는 대구시가 골프장 운영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학교 설립은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은 연장해 줬습니다. 네. 일단 퇴로는 열어준 것인데 이 사업 시행자가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혼란도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골프장 개발 계획의 수립 주체를 두고 대구시와 국토부, 행안부의 해석이 엇갈린 탓인데요. 네. 대구시는 군의군의 편입에 따라 편입 이전에 세운 사업계획도 대구시가 수립 주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경북 지역 전체를 고려해 수립하는 계획이니 대구시 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경북 전체 시군의 유기적인 관계와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된 계획이므로 군의군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시가 지난해 10월에 법제처에 최종 해석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북의 사업의 주체라고 보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현재 대구시가 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조금 좀 희석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대구시의 앞으로의 행정처분도 조금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20년째 지금 학교는 없고 골프장만 있는 골프고등학교. 구민수 기자는 취재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제처가 지금 해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경북도의 관할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좀 후속 절차 진행에 적극적이었던 대구시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상황이 되겠고요.
물론 한쪽에만 책임을 좀 묻기 어렵다면 두 지자체가 협력에 나서 함께 혼란을 잠재우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 골프장이 굉장히 호화롭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자연 녹지 지역을 그렇게 파괴하면서까지 호화롭게 지은 골프장인데 그걸 또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어지기 전에 뭐 방법을 찾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어진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빨리 행정기관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가 대구시인지 아니면 경북도인지 법제처의 해석은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뭐 올해 안에 보고 있는데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시기는 없어서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책임을 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가 네.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났습니다. 새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재테크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죠. CES 2024에서 선보인 기술 트렌드 그리고 올해 주목해야 할 투자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술 분야 최대 쇼죠. CES. 올해 기술 트렌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24가 1월 9일에서 11일까지 미국의 라스베가스 일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코로나 3년 이후에 이렇게 개최되어서 인간 안보라는 화두로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될 것을 강조했는데요. 올해 CES 목표는 모든 것을 켜자. 는 의미의 모두 다 함께 모두 켜자는 화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기술 하드웨어와 콘텐츠 기술 솔루션을 비롯해 지난 한 해 뜨겁게 우리가 달구었던 생성형 인공지능 이 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그야말로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모든 네. 곳에 지금 인공지능이 네. 함께하고 있는데 네. AI가 정말 일상으로 스며든 것이 느껴집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였다고요? 네, 매년 CES 행사를 앞두고 보통 CES 2024 테크 트렌드 투와치를 통해서 보통 6가지 기술 추세로 선정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네. 작년에는 살펴보시면 기업 테크 혁신이나 메타버스나 웹3, 그다음에 이동수단 및 모빌리티, 헬스 테크, 그다음 지속 가능성과 게이밍 서비스가 선정되었다면 올해 CES 2024 개막전에는 5가지 테마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줄었네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분야를 나눈다면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푸드, 에드테크, 그다음에 우리가 헬스, 웰리스 테크,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인간 안보 이렇게 5가지 분야인데요. 좀 더 압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눈길을 끈 분야가 인공지능이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큰 관심을 모았던 기술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테마가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실제로 올해 CES 2024는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CES가 제시한 전반적인 5가지 테마 중에서 AI 행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생성형 AI와 모빌리티 혁신과 온 디바이스 AI인데요. 네. 우리 모빌리티나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나 지속 가능성, 인간 안보 등 전 산업에 걸쳐서 AI 발전 등을 볼 수 있는 최대 이제 화두가 되는 게 CES 2024였는데요. 네. 거의 모든 부스에 전시 부스에 AI 기술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AI 확산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고요. 일상에 사용되는 각종 우리가 사용되는 전자제품이나 모든 산업군의 AI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AI와 관련 없는 그런 전시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야말로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인공지능의 확산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산업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결합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기계와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큰 가운데 우리나라도 작년도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2023년 11월에 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가 순찰이나 물류 배송 등의 로봇 이제 활용에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보다 높은 수준의 로봇의 도입은 AI 발달을 이끌고 있는데 지난해 오픈 AI가 선보인 이 챗 GPT 돌풍으로 인해서 우리 AI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침투가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빅테크 기업들은 AI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되도록 나서게 되고요. 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 서비스 전문 영역에 더욱 두드러져서 기존의 플랫폼의 AI 기능을 접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일상에 AI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을 끈 건 AI다. 네. 라고 하셨는데 다음으로 또 주목을 끈 기술 트렌드는 뭔가요? 네, 우리 이동수단이 모빌리티 혁신인데요. 이제 자동차가 이동수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자동차의 친환경화와 지능화, 서비스화가 강조되면서 AI 기술이 이제 적용된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AI 비서 등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어떤 수소, 전기 에너지 활용 기술 등 미래의 모빌리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스가 많았습니다. 네. 또 이외에 또 소개해 주실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가장 좀 그 주목받는 부분인데요. 온 디바이스 AI인데요. 온 디바이스 AI. 예,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모바일이나 가전 등의 인공지능을 탑재해서요. 이 서버나 우리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네. 자체 정보 처리 기술을 통해서 통신 어떤 상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우리가 뭔가 와이파이가 안 되면 뭔가 서비스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AI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가 올해 굉장히 성장세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네. 자, 이렇게 미래 기술 트렌드를 접하면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산업, 기업도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말 그대로 AI 분야와 반도체 산업 부분인데요. 2022년 11월 30일 챗 GPT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만에 1억 명 이상의 주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챗 GPT를요. 그렇죠. 챗 GPT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개발하는 개발자가 전 세계 지금 200만 명 이상입니다. 개발자가요? 네, 그래서 많은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챗 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기반이 대형 언어 모델을 인데요. 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AI 전용 반도체 칩과 클라우드입니다. 이 산업이 가장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AI 반도체는 뭔가요? 네, AI 반도체라는 것이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데요. 네. AI 반도체는 기존의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하는 일을 담당하는 AI 두뇌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AI 반도체는 수많은 데이터 연산과 추론,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와는 다른 건가요? 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리서치 자료를 이렇게 본다면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생성형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속속 개발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인프라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본래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인프라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 컨텐츠가 이제 생성되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먼저 나오고 이제 인프라가 뒤에 따라가는 추세가 되는데 이 관련 시장을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80% 이상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주목할 기업들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단연 이전에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위치에 지금 선두주자로 진입돼 있는 상태고요. 예. 올해 연초 이후 지금 주가도 여전히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탁월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분과 시장의 초기 승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 반도체 기업인 AMD와 인텔 등이 있는데요. 이 세 기업들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AMD와 인텔은 2023년 2분기 데이터 전체 판매량을 보면 엔비디아가 사실
2년 동안 4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 두 기업을 단연코 독보적으로 앞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최근 엔비디아가 독주에 있으면서 공급이 좀 부족해지자 AMD가 이제 공급을 좀 하게 되면서 이 AI 전용 칩인 MI300X를 내놓고 반전을 노리고 있는 반면에 네. 인텔은 지금 아직 데이터 센터 매출이 감소하는 시장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 두각을 못 내고 있는데 향후 이제 지켜볼 만한 국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는 거의 80% 이상 차지하니까 독보적인 기업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만 반도체 기업보다는 적극적으로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견제하는 것이요? 네. 그렇죠. 빅테크 기업인데요. 생성형 AI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등이 AI 칩 자체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객이기도 한 이 세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칩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요. 예. 앞으로 이 분야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점 상황을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생성형 AI 서비스의 로드맵을 짜는데도 엔비디아의 눈치를 보게 돼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엔비디아의 칩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과거 모바일 시장에도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조사 라인업을 자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려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스스로 이러한 데들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네. 올해도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그 여러 가지 가격 부담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아직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고 민감한 문제를 산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술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은 가속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전망은 더욱 밝다고 볼 수 있고 관련 서비스는 모든 이제 산업에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내놓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4에서 선보인 기술 트렌드와 또 올해 주목해야 할 투자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포항마켓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까지 할인 특별 기획전을 엽니다. 기획전에서는 사과, 단감, 버섯류 등 포항의 우수 농특산물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새해맞이 100번째, 1000번째 방문 구매 고객에게는 적립 포인트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가는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1월 30일까지 진천동에 있는 거대 원시인 조형물의 정식 명칭을 정하기 위해 SNS 공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요. 달서구 공식 SNS 게시글에 댓글로 참여하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거대 원시인 조형물이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북 성주군은 지역 생산품 홍보를 위해 성주군 생산품 가이드북 별고울 성주 드림이를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참외, 사과, 버섯을 비롯해 참외 쉐이크, 참외떡 등 성주 참외를 활용한 가공식품, 또 육아 등 전통식품까지 지역 내 우수 생산품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수록돼 있고요. 주민센터와 주요 관광지, 군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도 게시해서 성주의 우수 생산품을 알릴 예정입니다.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고 김정기 화가의 추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김정기 화가는 1996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고요. 주된 모티브는 자연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마솥, 아궁이 등 옛집의 부엌을 재현해 정겨운 고향의 정취를 담아낸 작품, 가마솥 등 6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작가의 살아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도 상영됩니다. 전시는 2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내일 푸른 바다의 숨결, 포항 동해안 별신구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동해안 별신굿에 김영희 명예 예능 보유자, 김동현 전승교육사 등이 출연하고 무대 밖 로비에서는 지화 체험장을 마련해서 관람객들이 행사 전 지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바다와 어촌 문화가 연주와 춤의 형태로 표현된 동해안 별신굿 행사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8도 분포로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낮에도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 외출할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